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식품을 강의하는 박대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3회차에 출제가 되었던 식품기사 필답형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가 보니까 생소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먼셀 색채계, 이것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보니까 세 가지 요소로 색을 표현한다고 하네요. 각각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명칭을 써봐라 이렇게 물어봤는데, 첫 번째 보니까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이렇게 5가지 색깔과 그 중간에 5가지 색깔을 합쳐서 총 10개의 색으로 표현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은요 바로 색상을 의미합니다. 자, 색상, 빨강, 파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건 색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색상의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알파벳으로 쓰면은 휴라고 쓰고요. 요 앞 글자 이니셜 H 따갖고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색깔을 보니까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였죠. 네, 빨강 R, 요 레드니까. 그리고 보라는 P, 퍼플이죠. 그리고 파랑, 블루예요. 그 다음에 G, 그린이죠. 녹색, 노랑, 옐로우. 이렇게 기본 5가지 색깔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요 빨강과 보라를 섞으면은 무슨 색이 돼요? 물감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이면은 어떤 그 2가지 이상의 색을 섞어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죠. 색깔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빨강과 보라를 섞으면은 자주색이 된다. 그리고 보라색과 파랑색을 섞으면은 무슨 색이 돼요? 남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과 녹색을 섞으면은 청록색이 됩니다. 그리고 녹색과 노란색을 섞으면은 연두색이 되고요. 그리고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은 주황색, 오렌지색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10가지 색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명도입니다. 하얀과 검정을 눈금 10개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이 명도 설명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빛의 반사율에 따른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 네, 밝으면은 흰색으로, 어두우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이거를 10단계로 나눈 것이다. 이때 명도를 의미하는 알파벳은 네, 밸류에 V를 따서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루미노시티 이렇게 부르는데, 먼셀 색채계에서는 밸류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인데요. C는요 바로 크로마, 여기에 앞 글자를 따갔고요. C 이렇게 붙인 거예요. 여기 색의 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순도가 높으면은 아무래도 선명해 보이겠죠. 순도가 크면은 그만큼 더 선명도가 커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순도가 낮으면요 어때요? 좀 탁하게 보이겠죠? 탁한 느낌의 대명사는 아무래도 회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은 명도를 가진 회색하고 비교를 했을 때 회색 성분이 많으면은 탁하고 색의 성분이 많으면은 선명하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채도라고 부른다. 색의 선명도, 회색도 뭐 이렇게 부르고, 맑고 탁한 정도를 의미한다. 자, 요거를 다른 글자로 세츄레이션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만, 근데 먼셀 색채계에서는요 H, V, C 이렇게 나타냅니다. 표시는요 색상을 위치하는 곳에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V, C 여기에 대해서는요 숫자를 또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생소한 이런 문제였는데요. 뭐 이게 언제 또 한 번 나올지, 뭐 한 번 나오고 다시 안 나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2023년 3회차에 기출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음번에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는 게 좋겠죠. 물론
정말 생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도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봤으면요, 과감하게 뒤로 넘기고요, 다음 문제를 푸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일단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0.03mm 두께의 HDPE 필름, 이것의 성능을 시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온도 40도 뿔마 1도, 습도, 이거는 도시가 아니라 퍼센트죠. 네, 90 뿔마 2%, 그리고 풍속 1m/s 조건의 항온 항습실에서 투습커법에 따라서 투습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때 투습 면적을 보니까 28.20 제곱센티미터, 그리고 24시간 동안의 투습량은요 26.80mg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보니까 측정된 투습도를 구하라고 하네요. 투습도에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이 문제를 처음 접해 보니까 풀라는 거건가 보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투습도를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어렵나 보다 하고 포기를 하고요, 바로 다음 문제로 넘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법은 다 있습니다. 바로 단위를 눈여겨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단위를 분수 형태로 써보면요, 분자에는 그램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분모는요 미터 제곱, 그리고 24시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조합을 해갖고 이 단위를 만들면 되는 거겠죠. 원칙보다 내가 원하는 단위만 남기고 나머지를 싹 다 소거하는 식으로 식을 짜면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시도를 해봤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램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조건 중에서 나와 있는 건 이거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26.80mg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그램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몇 시간 동안이래요? 24시간 동안이래요. 그러니까요, 여기 단위가 당연히 24시간 이렇게 붙어 있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거를 또 찾아볼 텐데, 0.03mm 두께, 아무래도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좀 대충 그려보면요, 뭐 방망이라고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0.03 된 거고, 여기 면적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28.20 제곱센티미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투습이니까 당연히 물이 이렇게 지나갈 거지 뭐 이렇게 지나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 없는 정보죠. 요것만 필요한 거죠. 면적. 그러니까 여기다가 28.2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얘 제곱미터죠? 얘 제곱센티미터죠? 여러분들이 여기 스몰 m이라든가 여기 스몰 c라든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바로 단위를 나타내는 접두어죠. c는요, 얘를 센티라고 읽습니다. 얘는 100분의 1이고요 10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소수로 쓰면은 0.0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몰 m, 요거 뭐예요? 밀리 이렇게 있죠. 그래갖고 이거를요 써보면은 1000분의 1이고요 10의 세제곱이고요 소수점으로 써보면요 0.00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밀리그램을 바꾸는 거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 스몰 m 지워버리고 그냥 이거를 10의 세제곱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없애버릴 수 있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는 센티미터 제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요 C를요.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 11-2 쓰고요. 이렇게 지워버려서 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요 10의 자리가 틀리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제곱 센티미터 이거는 어떻게 정의해요? 센티미터 2번 곱한 거죠. 그러니까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의 제곱, 미터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미터 제곱 여기 있죠. C 뭐예요? 이거 100분의 1이니까 요거 제곱하면요 뭐가 돼요? 10,000분의 1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듭 제곱꼴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제곱을 2번 곱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네,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돼요? 여기 그램 있고 24시간 있고 제곱미터 있고 이렇게 해서 풀 수 있겠죠. 26.80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요. 소수점을요. 세 자리만 옆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어주면은 0.0268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28.20, 28.20이죠. 자, 이거는 소수점을 몇 개 옮기면 돼요? 4번 옮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찍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0.00282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0.002820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141분의 1440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이 공인용 계산기에 있는 SD 버튼을 이용해서 전환을 해주면은 어떻게 나올 거예요? 9.50 모식이 나올 겁니다. 끊고 반올림 해주면 어떻게 돼요? 9.50 그램 퍼 미터 제곱 24시간 이렇게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생소한 문제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단위만 남기고 나머지를 소거하는 식으로 식을 짜면 어렵지 않죠. 생소한 계산 문제는 이렇게 단위 환산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